예, 안녕하세요. 백업부동산 스토리의 민혜입니다. 금일은 투기과열지구 재당첨 여부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법률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고 난해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 최대한 단순하고 쉽게 이해하실 필요가 있고요. 너무 어려운 부분, 여러분들께서 그런 부분은 법문을 봐도 모르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그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에다가 연락을 하셔서 재당첨 여부에 해당되는지 그러니까 문의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또는 해당 취득하고자 하는 물건지에 시청이라든가 구청에다가 문의를 하시면 재당첨 여부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여러분들께서 확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 공무원분들께서도 처음에는 이랬다 저랬다 답변도 왔다 갔다 했지만 지금은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이 정해졌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혹시라도 예의적으로 소급 적용이 될 수 있는 부분, 그런 부분들까지도 상담이 가능하기 때문에 국토교통부라든가 해당 시청, 구청에다가 주택정비과에다가 문의를 하시면 답변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투기가해지고 재당첨 여부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면 계속 어려워요. 그러니까 최대한 쉽게 이해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저도 지금 이 동영상을 찍으면서 어떻게 하면 쉽게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많이 하면서 찍었고요. 그랬을 때 좀 여러분들께서 조금 쉽게 이해하면 좋겠다라는 취지에서 만든 거니까 여러분들 그 내용 기억하시면서 쉽게 보세요. 자, 지금 그 투기과열 지구 내에서 주택사업분으로 일반 청약을 포함한다라는 얘기는 뭐냐면요. 일단 재개발, 재건축 사업, 정비 사업이겠죠. 재개발, 재건축, 정비 사업분에서 나오는 그 일반 분양 있죠. 일반 청약으로 청약 통장으로 사용해서 일반 분양 신청에 당첨되신 분들, 그런 물건, 그런 물량에 당첨된 분을 포함한다는 얘기예요. 일반 청약으로 당첨된 자를 포함한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재개발, 재건축, 조합원의 물건. 당연히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이게 이슈겠지만 요 일반 청약으로 당첨되신 분들 또는 재개발, 재건축, 조합원권을 취득해서 그 당첨되신 분들, 이런 분들께서는 5년 이내에 A주택 관리처분 인가 이후 B주택 조합원 분양 신청이 겹칠 경우에는 재당첨 제한이 된다라는 걸 머릿속에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재개발, 재건축에서 나온 일반 청약에 당첨되신 분이 그 재건축, 재개발 조합원으로서 분양 신청으로 5년 이내에 관리처분 인가가 겹칠 경우에는 재당첨 제한이 된다라고 여러분들께서 쉽게 단순하게 이해하시면 모든 게 끝납니다. 자, 요 내용을 숙지하시고요. 자, 두 번째, A주택 관리처분 인가로부터 요 기간이에요. 이 기간이 5년이 B주택 관리처분 인가, 이 관리처분 인가에서 관리처분 인가까지의 기간이 5년 재당첨 기간이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다. 자, 그러면 어떤 게 재당첨 제한 사유에 걸리느냐? A주택 관리처분 인가일로부터 B주택 분양신청 만료일이라고 있습니다. 분양신청 만료일은 우리가 사업시행 인가가 있고요. 사업시행 인가. 그 다음에 이제 이 사이에 감정평가 활동을 합니다. 그리고 감정평가 활동이 끝나면 분양신청을 해요. 자, 분양신청이 끝나고 나면 우리가 관리처분 인가를 받기 위한 계획 수립을 해요. 계획 수립. 그리고 나서 이제 총회를 열고요. 총회가 끝나면 우리가 이제 그 관리처분 인가 신청을 해당 시청이나 구청에다가 할 텐데, 그러면 우리가 이 분양신청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그 관리처분 인가 이전이잖아요. 그랬을 때 관리처분 인가에서 인가까지의 5년이 보는 게 아니라, 이 5년을 보는 게 아니라, 관리처분 인가로부터 B주택 분양신청 만료일, 이 기간이 5년 이내에 걸리게 되면 재당첨 기간에 걸려서 물딱지가 된다. 물딱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현금 청산자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관리처분 인가에서 관리처분 인가가 아니다. 관리처분 인가에서 분양신청 만료일까지가 5년 재당첨 기간으로 보는 거고요.
그랬을 때 이 기간이 5년에 걸리게 되면 현금청산자 물딱지가 된다라고 머릿속에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투기과열 지구 내에서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2017년 10월 24일 이전에 홍길동 씨가 재개발 A빌라, 재건축 B 아파트를 취득했습니다. 예, 이럴 경우에는 현금청산 대상자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 법 시행 이전에 A 빌라와 B 재건축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재당첨 제한에 안 걸려요. 투기과열 지구 내에 이 두 물건이 있더라도. 자, 1지매 역시도 2017년 10월 24일 이전에 재개발 A빌라, 재개발 B빌라를 취득하고 있었습니다. 이 1지매도 예, 현금청산 대상자에서 자, 면할 수 있냐 없냐? 자, 현금청산 대상자가 아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그리고 이제 장보고 씨도 마찬가지로 2017년 10월 24일 이전에 예, 재건축 A 아파트, 재건축 A, 그러니까 B 아파트를 예,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요 홍길동, 일지매, 장보고 모두 다 자, 2017년 10월 24일 이전에 물건을 다 취득하고 있었기 때문에 현금 청산에서 무관하다. 예, 그래서 이제 재당첨 제한에 상관이 없다. 즉 물딱지가 아니다. 현금 청산 대상자가 아니다. 모두 아파트를 공급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투기 과열지구 내에서 2주택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굉장히 다양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어느 정도 핵심적인 가이드라인만 드리는 거고요. 건 바이 건, 케이스 바이 케이스 정말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국토교통부라든가 해당 시청, 구청, 주택정비과에다가 본인분께서 꼭 확인을 하신 이후에 취득을 하셨으면 좋겠고 자산을 처분하시길 예, 권장합니다. 2017년 10월 24일 이전에 홍길동이 재개발 A빌라를 취득했어요. 근데 17년 10월 24일 이후에 홍길동이 재건축 B아파트를 취득했다. 이런 경우에는 예, 재당첨 제한 대상자로서 물딱지 현금 청산자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2017년도 10월 24일 이전에 1지매가 재개발 A빌라를 예, 취득을 했고요. 2017년 10월 24일 이후에 투기과열지구에서 재개발 B빌라를 취득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재당첨 제한 대상자에 포함이 된다. 그래서 물딱지가 되고 현금 청산자가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2017년 10월 24일 이전에 장보고 씨가 투기과열지구에 있는 재건축 A아파트를 취득했고요. 그 다음에 이후에 장보고 씨가 재건축 A아파트를 취득했다. 예, B아파트를 취득했다. 그럴 경우에는 예, 이분 그 장보고 씨 역시도 재당첨 제한 대상자가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투기과열 지구 1주택, 투기과열 지정 전 1주택 매입한 경우와 투기과열 지정 후 1주택을 매입했을 때 자, 재당첨 제한 여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홍길동 씨가 서울 재개발 A빌라를 매입했고요. 투기과열 지구 지정 전 자, 광명 하남 같은 경우에는 추가로 지정된 지역이죠. 그래서 투기과열 지정 전에 광명에 있는 재개발 B빌라를 취득했다. 이럴 경우에는 좀 복잡해요. 소급 적용 여부를 해당 시라든가 구에다가 또는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에다가 꼭 예, 확인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왜? 소급 적용 여부를 확인하셔야 돼요. 자, 사업 단계가 조합 설립이냐 또는 사업 시행인가를 받았냐 또는 현재 분양 신청 만료일이 지났냐, 그리고 또는 관리처분 인가 단계냐, 그리고 관리처분을 받았냐에 따라서 이게 물딱지가 되고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 소급 적용에 대한 부분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 정말 다양하기 때문에 또 그러고요. 물건을 2개만 갖고 계신 분이 있는가 반면에 3개, 4개, 제가 최대로 많이 본 분은 16개까지 갖고 있어요. 그런 분들은 다 확인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소급 적용 여부를 확인해 보시고요. 요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자, 1쯤에 서울 재개발 A빌라를 갖고 있습니다. 투기과열 지구에. 근데 투기과열 지정 후에 광명 재개발 빌라를 매입했다. 예, 광명이 예, 투기과열 지구가 지정이 된 이후에 매입을 했다. 그럴 경우에는 재당첨 제한 대상자에 포함이 돼서 현금 청산자 물딱지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내용들을 여러분들께서 숙지를 하고 있는 거와 없는 거의 차이는 딱 하나예요. 내 자산을 지킬 수 있냐, 자산을 지키지 못하느냐.
자, 이게 정말 중요한 거고요. 여러분들 뭐 주택, 내지, 그러니까 소중한 보금자리를 마련하기 위한 것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소중한 주택 플러스 알파로 투자도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투자라는 건 뭐죠? 예, 내가 뭔가 리스크를 감안해서 예, 뭔가 수익률을 얻고자 하는 행위인데 자, 그 행위 자체가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뭐 예, 이런 내용을 몰랐을 때 여러분들께서 아는 게 힘이고요. 아는 만큼 지킬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투기과열지구 1주택, 자, 비투기과열지구, 그러니까 투기과열지구가 아닌 지역에 1주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주택자, 2주택자죠. 예, 2주택자. 자, 이럴 경우에는 그 홍길동 씨가 재개발, 서울에 있는 재개발 A빌라를 갖고 있고요. 자, 의왕시 투기과열지구가 아닙니다. 그랬을 때 재건축 B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다. 또 일지매 씨도 A아파트, 서울에 있는 A빌라 갖고 있고요. 의왕시 재개발, 똑같은 재개발 B빌라를 갖고 있다. 그리고 이제 장보고시 서울 재건축 A아파트를 갖고 있고요. 의왕시 재건축 B아파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홍길동 일지매 장보고는 자, 현금 청산자에서 자, 거리가 멀다. 그러니까 재당첨 제한과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재당첨 사유에 걸리지 않는다. 그래서 공급을 자, 서울에 있는 거 또는 이제 비투기과열지구인 의왕시에 있는 거 모두 다 공급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투기과열지구 1주택, 자, 플러스 1주택이에요. 비투기과열지구에서 2주택자인 거예요. 2주택자. 자, 2주택자일 경우에는 재당첨 제한이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잠깐 예시를 들면 홍길동 씨가 안양시에 있는 재개발 A빌라를 소유하고 있고 수원에 있는 재건축 B아파트를 갖고 있습니다. 일지매는 안양 재개발 A빌라를 갖고 있고요. 수원에 재개발 B빌라를 갖고 있습니다. 장보고 씨는 안양 재건축 A아파트를 갖고 있고요. 수원에 재건축 A아파트를 갖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자, 재당첨 제한과 상관이 없다. 자,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께서 숙지하셨으면 좋겠고 일단은 제가 그 좀 쉽게 설명해 드리려고 예, 이렇게 내용을 PPT를 만들어 봤는데 여러분들께서 직접 나의 자산을 지키기 위해서는 자, 공인중개업소라든가 또는 방송이라든가 유튜브 뭐 이런 내용에서도 많이 다뤘어요. 예, 다른 분들께서도 그렇지만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법률적인 내용이고 진짜 이게 큰 자산이 왔다 갔다 하고 예, 손실이 클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국토교통부 그 주택정비과라든가 또는 해당 시청, 해당 구청에다가 꼭 여러분들께서 문의를 해보신 이후에 예, 주택을 추가적으로 매입을 하시든 또는 주택을 여러 개를 갖고 있는데 아직까지 이런 재당첨 제한에 대해서 관심이 없던 분이 있다라면 관심이 없을 수 있어요. 예,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께서는 이런 내용들을 접하셨다면 꼭 해당 시군구 또는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에다가 문의를 하셔서 나의 자산을 자, 지키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금일 이쯤에서요. 예, 100억 부동산 스토리의 예, 이 투기과열 지구 재당첨 여부에 대한 내용은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는 그 재개발 지역에서 뚜껑이라든가 또는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그 조합원의 권리, 조합원의 권리로서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그러한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